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0 전남교육의 방향을 들어봅니다. 스튜디오에 장서궁 전남도교육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 교육가족 여러분, K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감 장서궁입니다. 희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띠해라고 그러죠. 다산과 풍요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풍요롭고 복스러운 기운이 흘러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전남 교육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할 시기가 지금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남 교육은 교사들의 자발성, 열정 그리고 전문 역량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더욱 강화해서 혁신을 넘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전남의 아이들을 대한민국 당당한 미래로 키우겠습니다. 새해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한결같이 아이들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상당히 긴 인사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지난 한 해 교육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일이었을까요? 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갔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와 혁신의 큰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자부합니다. 학교 현장의 민주적 조직 문화를 정착시켰고요.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중심을 둔 학생 중심 교실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확대했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예.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혁신의 큰 흐름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감님 보면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매달 실시하는 직무수행평가에서 전국 17분의 시도 교육감 가운데 줄곧 1위를 달리고 계신데 1등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예, 먼저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해 주신 원인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뭐 특별하게 성과가 두드러진 것도 아닌데 왜 지지해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전남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 바람의 반영이다. 그리고 우리 전남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교실과 학생을 중심에 놓겠다.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다. 이 특별한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우겠다라고 표방했던 우리 전남교육의 가치와 그 지향에 대해서 도민들이 동의하고 그래서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가치나 지향에 대해서 동의를 한 측면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 작년에 큰 성과를 냈던 사업 그리고 또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정책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큰 성과라기보다는 이제 이 기반 토대를 닦았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아이들이 중요하다. 아이들을 중심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민주적 문화를 조성하고 또한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업무라든지 잡무를 대폭 경감 또는 이관시키고 예.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교사들 스스로가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적극 지원하고 장려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1,800개가 넘는 팀들이 예. 만들어지고 그를 통해서 수업 우편화 그리고 학교 우편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들 수 있는 게 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시했습니다. 예. 정부 계획보다도 2년 앞서 실시한 거고요. 예. 그리고 올 3월부터 이제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이제 무상 교복이 이루어집니다. 네. 작년에 중학생 무상 교복이었거든요. 그 외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등등 교육복지를 대폭 확대해 줬습니다. 예.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협치체제의 구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은 교육청과 학교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자체 시민사회하고 함께해야 되고 그래서 지자체와 교육협력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참여위원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주민과 지자체와 함께 손잡고 전남교육을 위해서 같이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 교내 민주주의, 교육 민주주의, 그리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그다음에 협치 이 세 부분을 강조해 주셨고 예, 지난해 했던 것처럼 올해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남에 여전히 이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전남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력 제고를 위한 대책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전남 선생님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도민들 소득도 낮고 교육 인프라도 좀 부족하고 또 인구 절벽이 아주 가장 심한 곳이죠. 예. 그래서 저는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수업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업무 경감 그리고 학교 중심, 교실 중심 지원 체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기초학력 문제입니다. 예. 초등학교 1, 2학년 때 기초 기본 학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것이 이 중고 가면서 누적적으로 결손이 심화되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 문해력이라든지 기초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한 우리 고등학생들 그 입시 문제 예. 그리고 특성화 우리 아이들 취업 문제를 위해서도 좀 고심 많이 하고 예. 나름 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좀 이따 교사들의 역량 강화랄지 기초학력 증대를 위해서 집중을 좀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학력의 문제 그리고 고등학생들 진로 진학의 문제, 예.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의 문제 예.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도권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규모로 봤을 때는 수도권하고 지방에 이렇게 교육 격차가 이렇게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 부분을 좀 줄일 묘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그 전남 교육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예. 이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거기에 또 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전남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전략이 무엇인가
저는 이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예, 예.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들의 자발성과 열정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고 예. 거기에 학교장의 리더십이 가미돼서 예. 수업 혁신을 전면화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전략은 지역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의 외로운 섬처럼 떠 있었는데 예.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른바 쌍끌이 전략으로 예. 우리 전남 그리고 지방의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교사들이 혁신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예. 지자체와 함께 예.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정부가 이제 정시 확대 방침을 발표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입장을 표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역 학생들의 대학 합격률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런 거였는데 대응 방안은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90% 학생들이 수시로 예.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으로 인하여 정시 수능 비중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예.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늘어나긴 늘어나겠지만 전반적으로 수시 중심의 체제는 계속 되리라고 봐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되거든요. 예. 일단 시도교육감협회 등등을 통해서 정시 확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할 겁니다. 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암만 해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 학교가 이제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이렇게 매몰될 염려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시 수능 중심의 입시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여론을 그러니까 교육 제도의 변화라는 큰 줄기에서 너무 어긋나지 않도록 이 정부에도 그런 부분의 입장을 계속 전달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 균형 선발 그리고 기회 균형 선발 있는데 이걸 사회 통합 전형으로 이렇게 합쳐서 최소한 10% 이상 서울의 주요 대학이 선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10% 이상 선발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이걸 법으로 만드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촉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수능에 대비해서 방과 후에는 수능 교실을 이렇게 별도로 좀 만들어서 수능에 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할 거고요. 또한 온라인 학습실을 만들어서 이 학생들이 불편 없이 인강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 중심의 대입 전형은 그래도 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 내실화라든지 그런 측면도 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남은 지금 올해 이제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이제 기존의 전형으로 가는데 이제 올 2학년부터는 확대된 정시 수능 영향을 받거든요. 그 체제로 가기 때문에 수능에도 또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점제가 전면 실시되고 이른바 자사고라든지 그리고 외고도 폐지됩니다. 학점제로 가게 되면 수능도 아마 절대평가로 될 거예요. 그래서 대입 전형에 있어서 크나큰 변화가 오게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고교 학점제라든지 절대평가에 대비하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감님께 추가적으로 좀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우수한 인재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강하게 갖고 계신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평준화와 관련해서 교육 기회 평등 이런 말씀들을 평소에도 많이 해 오셨는데 이 우수한 인재들을 키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좀 해법을 좀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지난해 에너지과학영재학교 이른바 이제 그 학교를 설립하려다가 백지화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 한전공대가 설립됨에 따라서 이 전남과학고를 이제 이 IT 에너지 영재학교로 전환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 현실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게 어렵다고 네. 이렇게 해서 방침을 바꾸어서 기존의 과학고 내에 에너지와 IT와 관련한 과를 개설해서 예. 학생을 모집하고 미래사에 대비하는 영재를 교육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 생태계가 다양화돼야 되고 지금 우수 학생이라든지 명문대 중심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런 학생들도 필요하지만 나머지 90%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특성화고 가는 아이들 취업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우수 아이들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른바 스카이 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뭐 지원하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과 후 수능 교실이라든지 온라인 학습실 그걸 만들 거고요. 한편 그동안에 소외되고 좀 지원이 부족했던 예.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좀 대폭 좀 갖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 한 그렇습니다. 아이도 빠뜨리지 않는 챙기는 그런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도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쪽 전남 동부권에도 상당수 학교들이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소규모 학교들을 마냥 유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쉽게 폐교를 할 수도 없는 약간의 딜레마 상황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전남에 그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43%입니다. 예. 인구 절벽 시대에 이제 소규모 학교가 살아남기 위한 전쟁에 돌입을 했어요. 예. 저기 화순 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아산초등학교 아시죠? 학생 수가 급감하니까 이렇게 비어 있는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 그 자녀들을 그렇죠. 학교에 보내도록 했는데 이제 성관위에서 제동을 걸었죠. 예.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중성관위에서 결정이 나왔어요. 예. 그건 가능하답니다. 네. 이렇듯 작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은 이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쓰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인구 절벽이라든지 또는 그 인구 유출 이게 거스릴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좋다. 그걸 인정하고 최대한 이 작은 학교에 있는 이 소수의 아이들이라도 최고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학교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장점,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적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교육은 오늘날 AI라든지 또는 뭐 빅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컴퓨터실을 소프트웨어실로 이렇게 전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역량을 쌓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작은 학교에 있는 이 적은 수의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미래 사회 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역량을 좀 집중하고 거기에 인프라라든지 우수한 선생님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 아마 도시에서라든지 또는 외지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경쟁력이라든지 차별성을 좀 작은 학교가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좀 대폭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작은 학교가 갖는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그게
차별화된 예. 특장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노력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까 이제 지역사회와 협력 얘기를 하시면서 그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모았죠. 이 성과를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추가 계획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육은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님도 지역사회가 함께 선출하는데 선임하는데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3월 1일자로 광양 하순했고요. 지난해 9월 1일자로 나주 장성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관심이 높았고요. 이렇게 해서 임용된 교육장님들이 잘하고 계시고 지역사회와 소통도 아주 원활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 1일자는 비어있는 교육장 자리가 2자리이기 때문에 3월 1일자는 실시하지 않고 9월 1일자는 교육장 자리가 9자리가 빕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3자리 또는 4자리 정도는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 하려고 합니다. 그간에 실시됐던 과정에서 드러난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말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지역 교육 문제를 앞장서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교육장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제도가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해가지고 올해 좀 더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교육계에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였던 게 이제 사립 유치원 문제였는데 사립 유치원 공공성이랄지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전남은 이른바 그 사립 유치원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비교적 타 시도에 비하면 없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부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사립학교의 공공성이라든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에듀파인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걱정하는 이 학교 회계, 재무 운영의 투명성은 높아지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의 44%가 사립 유치원에 다녀요. 그리고 사실 공립 유치원이 확대된 것은 이제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유치원 교육은 사립이 이렇게 많이 맡아왔거든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전남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올해부터는 월 5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10만 원 학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급식비. 초, 중, 고는 전부 다 무상급식 돼 있는데 유치원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일단 올 3월부터 공립사립 막론하고 만 5세야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확대해 갈 거고요. 우리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의 처우가 좀 열악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7만 원의 급식비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사립 유치원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전남의 유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사립 막론하고 최선의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립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시겠다. 대신 회계 투명성은 좀 강화하겠다. 이제 민선 7기 전남도교육청 교육 핵심 목표 또 포부 뭐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구 절벽, 예.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교육이 혁신해야 됩니다. 전남 교육 혁신의 길은 학생 중심, 교실 중심으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혁신해 가는 것, 그리고 생활교육도 마찬가지로 혁신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교육감에 재임하는 동안 정말 교사들이 신명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준 그런 교육감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혁신, 그리고 전남교육의 미래를 밝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혁신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올해는 미래의 교육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모두가 바라는 교육 혁신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이었습니다.